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반도체 부품 등이 부진한 탓에 전달보다 0.4% 줄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는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11월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 경상수지 흑자가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총 50억 5천만 달러로 21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탈리아가 3%대 발행 수익률로 90억 유로 규모의 6개월 만기 단기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7%에 육박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인 14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연구개발과 시설 부문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주식시장 최종 매매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시작됐습니다. 최근 스페인의 단기 국채 입찰이 성공리에 끝나면서 시장에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됐었는데요. 간밤에 이탈리아가 꼭 그러했죠. 단기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을 마쳤습니다. 그러함에도 주식시장에는 큰 호재거리로 작용을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간밤에 유럽과 뉴욕 증시 모두 일제히 빠지면서 끝이 났는데 우리 시장도 약하게 출발했지만 그나마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전부터 상승 반전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먼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유가증권 시장 기준 나흘 만에 반등하며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장일 분위기에 이렇게 반등한다면 그렇게 우울하지만은 않은 피날레가 될 것도 같은데 먼저 현재 주식시장 흐름 정확히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연결할게요.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간밤에 유럽발 우려의 하락 마감한 뉴욕 증시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오늘 국내 시장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월 29일 코스피 현재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간밤 글로벌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감에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 하락세를 벗어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15% 상승한 1827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보합권에서 맴돌던 코스피는요, 최근 매수 우위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수급 여건이 악화되자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한때 1810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관의 매수세 확대에 힘입어서 오후 들어 하락세를 벗어나 상승 반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힘겨루기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여전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매도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관과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은 1천억 원 정도, 개인은 240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1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75% 상승한 498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5선에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요, 오늘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 초반 소폭 상승세로 반전했는데요. 오름폭을 크게 늘리지는 못한 채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500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매도세로 돌아서서 현재는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207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이탈리아 국채 발행을 앞둔 불안감에도 수출업체들이 내고 물량이 집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4원 70전 상승한 115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을 앞두고 유로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보인 데 따라서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1159원까지 고점을 높인 후에 현재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1151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전기전자와 의료정밀이 1%가량 상승하면서 힘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10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강보합권에서 현재 29만 원, 6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1% 하락하고 있습니다. 25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역시 2% 하락하면서 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3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1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O일 역시 0.5% 약세를 보이면서 1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1%의 보합권에서 현재 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13%가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13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SFA가 현재 0.1% 하락하면서 6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도 보합권에서 18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S도 1% 상승하면서 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시젠이 2% 상승했습니다. 7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도 1% 하락하면서 7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7% 상승했습니다. 8,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김혜선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2063포인트로 당차게 출발했던 2011년 우리 주식시장이었는데요. 큰 변수가 없다면 1820선 정도에서 약 10% 가까이 내리면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참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2011년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식시장의 흐름이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 2012년장이 열리게 됩니다. 각 주요 증권사, 특별히 리서치 센터장들 몇 분 연결해서 내년도 증시 미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1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미래를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고 지금 가장 바쁘신 분들이 리서치 센터장일 텐데요. 많게는 내년도 2300까지 간다고들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래에셋증권의 황상현 센터장님 먼저 연결해서 내년도 증시 전망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보죠.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내년도 2300 정도까지 보나요? 예상 밴드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1년 단위의 밴드를 말씀드린다는 게 참 작년에도 그랬지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저희는 대체적으로 1700에서 한 2100 정도 사이의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예,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하방으로 약 한 10%, 또 상방으로 한 크게 봤을 때는 한 10%, 15%의 이제 흐름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내년도의 어떤 경기 변동, 또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이른바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과거 시장의 어떤 변동성 등을 감안했을 때 산출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 상저하고 상고하죠 말들이 많고 2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느 쪽이십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도 큰 틀에서 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유럽 재정 위기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 더욱이 이제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유로존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단 기업 실적들이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이 하반기부터는 그런 것들이 좀 잘 해결되는 어떤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 실적들은 특히 전년 비상승률로 봤을 때 올 하반기, 지난 2011년 하반기 대비해서 2012년 하반기에 보다 높은 기업 이익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주가의 통상적인 선행성을 감안을 했을 때 2, 4분기 정도부터는 주식시장의 어떤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반기의 전망이 좀 어두운 방향으로 좀 간다고 하면 역시 2분기를 고비로 해서 시장은 한 번 더 고비를 맞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2분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료적으로 본다면 내년 주식시장에 어떤 재료가 호재가 되고 또 악재가 될까? 확실히 유럽 쪽은 좀 악재 쪽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유럽 재정 위기가 현재 국면에서 어떤 해결의 방향, 이제 해결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마지막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마치 2008년 리만 사태 직후에 미국의 FRB가 했던 역할같이 아주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방향으로 타결이 된다면 그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호재로 반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보다 더 좀 중요한 변수죠. 경기적인 변수로는 최근의 일부 지표에서 회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어떤 그 경기 회복. 두 번째로는 이 중국이 인플레이션 부담에서 벗어나서 최근의 지준율 인하라든가 긴축 완화의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긴축 완화 정책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냐가 내년도 증시의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적인 어떤 호재로 본다고 하면 내년도에 혹은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결국은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방점을 두지 않을 수 없고 이 고용 창출을 위한 최근에 중견기업 육성 정책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장선상에서 특히 부품 소재 업종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기대감 같은 것들도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재료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는데 당장 1월 달에요. 1월 휴가라는 말들을 우리 흔히 하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 1분기 국채 만기 몰려있는 것들 걱정 때문에 1월 휴가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던데 아까 1분기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내년 증시 통틀어서요. 한 1,700 찍는 게 1분기쯤 나올 수도 있겠군요. 글쎄요. 그것은 상당히 좀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12월 달이 외국인 순매도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외국인 순매도가 12월 달에 나타났던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요컨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다음 해를 긍정적으로 보고 12월 달에는 순매수를 들어왔던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죠. 일례로 2004년, 2005년 그리고 2007년에 외국인 순매도가 12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증시 환경이 좋았던 2004년과 2005년에는 바로 그 다음에 1월 달에 순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12월 달에 순매도를 상쇄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의 순매도는 2008년 1월에 8.5조라는 대규모 순매도로 이어지면서 지수의 레벨 자체를 아주 심하게 하락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1800대에서 1600대까지 2008년 1월에 지수가 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컨대 내년도 한 해의 흐름은 1월 달에 외국인 수급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을 것인데 비록 유로존의 국채 만기가 많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봤을 때는 내년도 1월에 대규모 외국인이 순매도를 벌이기에는 이른바 주식시장의 가격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외국인이 대거 순매도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1월 초 2월 흐름이 아주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겠느냐라는 기대 반의 그런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해주셨네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1월 달에 얼마나 많이 파는지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외인들의 1월 대규모 매도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신 것 같은데 유망 섹터하고 섹터별 전략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2012년에 몇 가지 큰 트렌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른바 바젤3로 대표되는 전 세계 금융 규제의 완결.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그 새로운 자본 규제에 맞는 그런 확충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러한 금융 규제의 불확실성 완료라고 하는 것들이 금융 섹터뿐만 아니라 증시 전체에도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금융주는 아주 오랫동안의 그런 부침에서 조금 탈피할 개연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네. 2011년도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했던 섹터가 금융 섹터라고 하는 것도 좀 수급상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듯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융 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승 가능성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2012년의 중요한 트렌드는 요즘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스마트 TV라든가 또는 그 통신시장의 LTE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로 넘어가는 국면에서는 지금보다도 완전히 사뭇 달라진 통신 환경, 동영상 데이터가 주요 데이터의 중심축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은 크게 봤을 때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컨텐츠 업종 같은 것에 있어서 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생태계에 주목하신다면 또 좋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올해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한국의 IT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그 새로운 그 디바이스의 보급이라고 하는 그 틀에 맞춰서 일정 부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1,700에서 2,100 내년에 보시고 IT, 금융, 콘텐츠를 유망하게 챙겨보시는군요. 외국인들의 1월 수급 꼭 챙겨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황상현 센터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해드려야 될 말을.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트레이드 증권도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김봉기 센터장님 아마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앞서서 1,700, 2,100 전망을 한번 들어봤는데 비슷하게 예상 밴드 잡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되네요. 예. 결과적으로, 네. 그 뭐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으신지요? 다들 산출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보면은요, 2006년도부터 한 평균이 PER 기준으로 한 10.4배 정도, 그 다음에 PBR은 한 1.4배 정도가 평균입니다만, 그 평균을 상단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한 20% 정도 그 할인된 부분을 하단으로 보는 게 1,700에서 2,200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하단은 한 평균보다는 한 20% 정도 밑에 낮은 수준. 그리고 상단을 평균 정도로 보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여전히 상저하고 시나리오에 공감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네. 이제 상반기에 좀 낮은 수준.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측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등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유럽의 공조가 나와서 막판에는 좀 내년 후반 쪽으로 갈수록 장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시나리오 다들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역시 유럽은 문제만 어느 정도 좀 해결의 기미가 조금 더 지금보다 보여지고 뭔가 ECB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주면은 좋은 쪽으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재료 좀 골라주세요. 호황재료요. 예, 일단 유럽의 재정 위기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혹은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유사한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이제 그 부채가 굉장히 많다. 선진국의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부채의 정의를 보면 그 부채라는 것은 미래의 비용입니다. 이 미래의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그 부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덜 쓰고 그리고 가진 부채보다 더 많이 버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긴축을 외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긴축을 하고 그 긴축의 속도를 약간씩 완화를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이제 그 내륙 지방의 개발이라든가 또 내수의 진작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라는 거. 또 가장 주식 시장에서 그 긍정적인 면은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12개월 예상 평균 PER이 한 8.4배 정도 되고 이걸 수익률로 환산을 해보면 주식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이 약 12% 정도 됩니다. 이제 국채 수익률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한 8%포인트 정도 더 이상 이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것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유동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스템 리스크, 유럽의 시스템 리스크 자체가 완화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우리 그 밸류 메리트 때문에 외국인들이 1월 달에 많이 팔지 않을 것이다. 밸류의 매력적인 부분 얘기를 좀 전해 들어봤는데, 앞서서 우리 미래에셋증권의 황상현 센터장님은 금융 콘텐츠, 특별히 IT가 좋다고 하셨거든요. IT가 네. 내년에 주도주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우리 이트레이드 증권이 보는 유망 섹터와 섹터별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는 이제 개별 가치주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 이 저성장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바야흐로. 그래서 이제 저성장 시대의 고퍼주, 밸류에이션이 높은 고퍼나 고 PBR 주식 이런 것보다는 절대 어떤 회사의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예. 그 가치라는 거는 현재 그 대차대조표,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보면은 많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많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그 가장 저평가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필수 소모 혹은 필수 소비품으로 이렇게 회사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은 지금 현재도 너무나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2012년도에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뭔가 아웃퍼폼 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PBR 0.5 이런 미만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들,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이익도 조금씩 증가하는 기업들, 뭐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 특히나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철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화학 관련 제품들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원자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거기에 필수적인 소모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액은 일어나면서 가격도 원가 빠지는 것보다도 훨씬 빠지지 않는, 예를 들면은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납으로 축전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네. 납축전지의 제품 가격은 거의 하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해도 소폭 하락을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납 가격은 이미 20-30% 이미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낼 것이고, 펄프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펄프를 이용해서 만드는 제지 회사들도 이익을 많이 낼 것이고요. 또 고무 가격이나 천연 고무나 합성 고무 가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타이어를 만든 타이어 회사들, 다 이런 어떤 회사들이 또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가치주들 좋게 보고 있고요. 자동차 보험업도 좋게 상대적으로 잘 아웃퍼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트레이드 증권 김봉기 센터장님께서는 또 차 그리고 보험, 개별 가치주, 저평가된 종목들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략을 펼쳐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센터장님 분석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1831 그리고 코스닥은 499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당장 코앞에 닥친 1월 증시 전망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SK증권으로 가볼까요? 종로 지점의 김민수 차장님, 유럽발 불확실성에 1월 효과는 묻힐 가능성이 높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은요, 연말 마지막 증시, 기관의 매수세가 기대가 된다 하셨는데 시각 현재 1,400억 순매수 나홀로 해주고 있네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중현 대표님은 유로존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과 중국의 춘절 소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뒤엉킨 1월이 될 것 같다. 변동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교보증권의 이진행 지점장님은 1분기는 박스권 장세를 보이다가 2분기를 겨냥해서 저가 매수하는 것이 좋을 만한 1월 달이다 하셨고 1,700에서 2,300까지 잡아주셨습니다. 현대증권의 이승태 과장님은요. 1,750에서 1,900포인트까지 본다 하셨고 역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 반등 시에는 주식 현금화 시키지 않은 전략 펼쳐주셨군요. 이제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보겠습니다. 1월 관심 업종이 되겠네요. 김민수 차장님은 IT와 건설, 최종대 차장님은 바이오가 추가됐군요. 역시 IT도 있고 건설은 빠졌지만 유통에 운수장비
화학, 정유, 철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승훈 대표님 IT 가장 좋게 보시고 타이어는 비중을 약간 수급 측면에서 다이나믹한 그런 수급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비중 축소, 항공을 또 새롭게 좋게 보고 계십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아주 다양하게 언급하고 계신데 바이오, 모바일, 콘텐츠, 그래핀도 눈길을 끄는군요. IT 역시 있고요. 이승태 과장님은 태양광, 에너지 대체주 하셨는데 어제까지는 또 유틸리티, LTE 관련주를 좋게 보셨던 분이죠. 오늘 특별히 1분기 박스권 장세 이후 2분기 겨냥한 저가 매수해보자 하는 교보증권 목동 지점의 이진행 지점장님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행 지점장님 1700에서 2300포인트까지 보고 계신데요. 자세한 이유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죠. 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700에서 2300까지 보시는데 주요 일단 1분기 예상 밴드 이렇게 잡으신 이유 들어보고 싶어요. 네, 먼저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의 실마리 찾지 못하는 어떤 무기력한 장세가 계속 좀 지속 중이었는데 나페일이 오늘 또 장중에 그나마 좀 상승 반전하면서 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수 밴드의 예상은 1700에서 2300은 일단 2012년 내년도 주식시장을 좀 전망을 해본 거였고요. 그리고 일단 내년 상반기의 경우에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경기도나 기업들의 어닝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주식시장이 당분간은 좀 계속 박스권에 갇힌 그런 장세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2월부터 4월까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하면서도 또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년에는 특히 그 선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선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 중국의 어떤 지도부 교체 등 각국의 총선 및 대선 일정이 상당히 좀 많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텐데요. 주요국의 정권 교체가 완료되는 하반기로 가면서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주식시장은 상반기엔 다소 좀 부진한 가운데서 시작을 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상승할 수 있는 상저하고 또는 전략 후강의 장세를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의 목표치는 저점은 1700선, 그리고 고점은 2300선까지 좀 전망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아무리 시장이 좀 부진에 빠져도 내년도에 우리 시장의 자산가치, 시장이 자산가치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PBR 1.0배 수준의 영역인 1700선을 저점으로 좀 지수의 바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내년에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이 어떤 이런 좀 기대되는 편입 이슈 등의 어떤 재료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우리 시장의 할인율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고, 평균 PER 10배 정도 수준이 2300까지도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유로존, 유럽의 경우에도 최근에 유로존 문제 관련해서 유럽의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금융기관들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좀 다소나마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 가시화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월에서 4월 국채 만기가 대규모 돌아올 텐데 이러한 우려도 결국엔 최악의 상황인 유로존 붕괴까지 가지 않는다는 선에서 어떤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점차적으로 안정화를 찾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국과 미국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은 일단 최근에 식료품 가격이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어떤 시기적인 시점도 있겠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긴축이 완화가 되고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의 변화가 좀 기대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약달러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완만한 미국 경제 회복세가 좀 전망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일단 1분기는 박스권의 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에는 좀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연말을 지나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대폭 좀 줄었습니다. 연초까지는 관망 심리가 좀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면은 작은 이슈에도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만큼 증시의 체력이 좀 약해진 영향이 될 수 있겠죠. 국내 증시의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에 어떤 이런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 효과와 함께 프로그램 매물이 원활하게 소화가 되는
이런 시점부터는 지수가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경계보다는 적절한 매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연초에 박스권 장세가 마무리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1분기 중으로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전략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가 매수 대상이 궁금합니다. 뭐 다시금 IT 주도주 얘기도 나오는데 보니까 아까 관심 업종에 IT 외에 많은 업종이 있더라고요. 네. IT가 주도주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기관 투자가들도 가장 비중을 높게 편입하고 있는데요. 일단 프리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올 4분기하고 내년 현재 기준에서 내년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이 바로 IT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탄탄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IT 내에서도 특히 아몰레드 관련된 디스플레이, 또 스마트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금년에 좀 부진했지만 특히 하반기 주가가 많이 빠졌던 그런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 은행, 화학, 항공주의 양호한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가의 매력이 재차 부각되는 구간이 되겠고요. 내년도를 기대해 볼 때 낙폭과대 구간에서 중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은행, 화학, 항공이 되겠고 건설 역시도 낙폭과대에 따른 최근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지속적인 중동발 플랜트 발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필수 소비재는 어떤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 업종은 선별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요. 특히 시장 조정 국면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테마 쪽에서는 일단 펀더멘털이 동반되지 않은 채 일단 대선 테마가 어떤 투기적인 세력들과 함께 산발적으로 강세를 보이겠지만 올해에 이어서 역시 바이오, 또 모바일 콘텐츠 등의 어떤 새로운 아울러서 새로운 테마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래핀 관련주들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로써 2011년이 이제 시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내년에도 더 알찬 정보하고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진행 지점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도도 또 좋은 전략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이 내년과 1월 전망에 정신이 없을 때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또 이 시각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전략 한번 짜볼까요?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 핫앤콜드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현재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이 대미를 장식하는 하루인데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출발해서 플러스로 마감해서 상당히 좋게 마감을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목도 상당히 많은데요. OCI가 지금 현재 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폴리실리콘 가격에 반등이 좀 시작됐다. 이런 내용이 뜨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태양광 관련주들, 오성 LST라든지 신성 솔라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상승세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진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특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조선일보에서 오늘 대선 과외를 받았다. 앞으로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과외를 받는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실제로는 주변에서 얘기가 다 나오면서 주가의 변동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관련 종목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세를 타거나 신고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만테크도 13%권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솔고바이오도 12%권 상승을 하고 그 밖에 관련주들도 강세를 계속 띄는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내용이 없이 올라가는 거니까 무분별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K바이오가 오늘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장중에 밀려가지고 오후 들어서 2% 정도까지 상승폭이 좀 축소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실험 1차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내용이 뜨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세를 탔고요.
오늘도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단기 연속 상승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의 하락폭의 절반 정도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보다는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좀 더 많은 움직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가의 움직임을 잘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대선에도 과외가 있군요. 안철수 연구소 다시 한번 상한가 잘 전해들었고 오늘 많이 하락하는 종목에 삼성전기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시장 자체가 크게 하락을 하는 종목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거래하는 마지막 날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의 충격은 좀 더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주가의 하락이 그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 LED의 지분을 삼성전자에게 헐값에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주로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 같은 메이저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갔었습니다.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의 하락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깨고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이 당분간 조금 더 약세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좀 더 추이를 보신 다음에 접근 타이밍을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오늘 조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지 이제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 조정은 그동안의 상승이 좀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이 돼서 조정을 받는 것이라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진짜 하락인지 아니면 단순 조정인지를 구분해야 될 것이고요. 그 구분이 선 다음에는 조정 시에 저점 매수를 하는 편이 지금 시장에는 가장 맞는 대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바닥이 좀 잡힌다면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도 한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조선주의 침체가 과연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우리가 우려할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 업종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굴뚝 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고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만 원권 정도를 깨고 내려가 버릴 경우에는 2단 하락 형태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반면에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여기가 바닥권이라면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한번 쭉 노려볼 만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투자자들께서 조금 잘 연구를 하셔서 상황을 쭉 지켜보시다가 더 이상 주가가 안 내려간다 싶으면은 이런 자리는 장기 투자라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니까 콜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투자는 항상 나쁠 때에서 또 좋을 때 파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거래일까지 종목별 대응법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최명근 전문위원님 내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장과 중국장이 같이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500을 넘보고 있습니다. 환율도 350원 쪽 아래로 묶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마감 전략이 되겠네요. 플래닝 연구소의 김장윤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납회일에 기관이 사주면서 좀 증시 분위기가 좀 훈훈해진 것 같아요. 오전에만 해도 어느 정도의 낙폭이 가담되고 있었지만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의해서 기관이 매수세를 가담하면서 낙폭이 점점 축소되면서 지금은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을 기다리고 있는 전형적인 차분한 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내년 초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대규모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럽의 위기라든지 미국의 WD 논란이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 무조건 포트에 편입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전략을 노려서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약간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제시하는 게 현재 장세에는 바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 간밤에 참 잘 진행이 됐는데 오늘 밤에 3년물과 10년물 입찰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오늘 밤이 뭐 진짜 테스트다 이런 얘기가 있죠. 단기적인 것은 이미 끝났지만은 3년물과 5년물 같이 장기적으로 입찰에 성공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아직의 이탈리아 국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유럽의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주목해야 할 일정 같은 경우에는 12월 오늘 발표하게 돼 있는 내일 발표하게 돼 있는 1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이런 지표들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이라든지 전체적인 개장이 늦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1월 나왔던 통계치보다는 12월 통계치가 약간은 하회할 가능성으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밤에는 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최근에 계속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챙겨보시고요. 또 시카고 PMI도 나온다고 하고 내일은 중국의 또한 그런 제조업 PMI 지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지표들을 또 마지막 거래일 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시 41분이거든요. 예,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 2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까 박스권 전략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까지 트레이딩 구간 1월 달도 박스권 전망을 하더라고요. 사실적으로 전체적인 모든 증시가 아직까지 이슈나 모멘텀 자체가 크게 있는 이슈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딱 박스권 전략, 즉 이탈리아 국채만기, 대규모 국채만기가 또 남아있는 약 3월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박스권은 1700에서 190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1720포인트 정도가 평균 코스피 지수 평균 퍼였던 한 8.5배 정도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8.5배 정도에서는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1850포인트가 PER 약 9.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에서는 현금이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개별주,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최근 이슈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테마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해서 서프라이즈하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게 1월 달에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700 부근에서는 사고 1850 넘어서 1900 정도면 일단은 매도하는 아직은 박스권 장세 플레이가 유효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이라 하시면 어떤 업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겨울 방학이 성수기입니다. 4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호전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이런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도 상승했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실적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남북 경협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흔들림이 방향새가 잡아지진 않았지만은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만송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시계업체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적으로는 JST나라든지 그런 보석을 판매하는 업체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남북 경협주가 아니라도 저평가 실적 가치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유진테크와 CJ CGV를 볼 수가 있는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빈메모리 반도체 지속적인 투자 설비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 CJ CG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그런 영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수혜가 가능하고 또 내년 성수기에 맞춰서 매수 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된 중소형 가치주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월이 되면 이제 4분기 실적이 이 정도 될 것이다.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하죠. 실적에 대한 큰 그림이 슬슬 그려지기 때문에 실적까지 호전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군요. 우리 김상균 팀장님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포트폴리오 보면서 마지막 거래일에 AS 한번 꼼꼼히 받아보겠습니다.
자, 종목이 어느덧 6개가 됐어요. 현금이 10% 한 4, 5시 방향 정도에 있는데요. 에코프로, 사조해표, 동국실업, JT, 홈캐스트, 신양. 아유, 정말 많네요. 제가 종목 수가 많아서 두 판을 나뉘어서 한번 수익률을 집계를 해봤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누적 수익률이 되겠는데 73.9% 수익률을 오늘 낮 12시 기준 내고 있는 신양이 목표가를 도달을 해서요. 목표가를 500원도 올린 6,000원으로 상향하겠다 의견을 주셨고요. 34.2% 수익 내고 있는 홈캐스트. 이것이 지난주보다 소폭 준 것이 이 정도입니다. JT도 이제 박스권을 벗어나는 듯 하고요. 나머지 한 종목 아까 동국실업이 있었죠. 지난주 시간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가장 저평가됐다 하셨는데 수익률이 일주일 만에 6% 좋네요. AS 먼저 아까 아주 놀라운 수익률 보여줬던 신양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신양 같은 경우에 앞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삼성 갤럭시 S2 LTE폰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이라든지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는 실적이 나오고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세선도 아직은 무너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를 6,000원까지 올리고 6,000원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지 마시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수익을 극대화해서 아직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캐스트 또한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JT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내년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내년 실적부터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중반기 이상에 대해서 목표가를 5,000원 이상까지 갔을 때 다른 신양이라든지 그런 종목처럼 JT도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것을 예상하고 꾸준히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조해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해서 13,000원 정도의 박스권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트 종목 중에서도 지금 편입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은 사조해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3분기에 대해서 환율의 상승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3분기 환차손 손실을 맞았는데 4분기부터는 지속적으로 다시 전망할 전망이고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올라갈 전망이기 때문에 사조해표에 대해서도 13,000원 구간에서는 지금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도 현존하는 1,800개 되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싸다는 것이 2,000원이기 때문에 싸다는 게 아니라 벌어들이는 비용 대비해서 주가 자체의 시가총액이 싸다는 겁니다. 올해 순이익 약 200억 정도 나오는데 현재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시가총액이 매우 극도로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꾸준히 편입해서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 역시 1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 현재 지금 마이너스 나는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점인 15,000원, 1,500원 정도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다시 기다렸다가 박스권 상단이었던 13,000원 구간에서 일부 이익 실현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의외로 좀 빨리 빠져나오실 모양인 것 같아요.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가격 조정이 조금 있었거든요.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종목수 6개 그대로 홀딩입니다. 현금 10% 그대로 가져가고요. 비중, 종목명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가격의 변화가 있었는데 신양 73.9% 수익을 오늘 낮 12시 기준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를 기존 5,5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휴대폰 부품주인 신양 의견이었고요. JT는 내년도 좀 중반까지 길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펼쳐주셨고 홈캐스트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조해표는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가장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중국 자회사도 호실적을 내고 있다라며 추천하셨던 동국실업도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전략을 플래닝 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 짜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시각이 2시 48분입니다. 2분 뒤면 올해 마지막 거래일 마감 동시효과 들어갈 텐데요. 기관 매수 때문에 1830선은 충분히 웃돌며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잠시 후에 마감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